이제 좀 쉬어야지. 은행 지점장으로 30년을 일하고 정년퇴직을 맞은 이철수 가명 씨는 그렇게 말하며 와인을 한 잔 기울였습니다. 매일같이 숫자와 고객 실적에 치이며 살아온 세월. 이제는 좀 느긋하게 살아도 되겠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 느긋함은 겨우 석 달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하루가 너무 길었습니다. 가족은 각자 바빴고 동료들은 흩어졌으며 무엇보다도 나는 이제 사회에서 쓸모없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이 그의 마음을 잠식해 들어왔습니다. 퇴직은 했지만 은퇴는 못했다는 말, 이제야 실감이 났습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전환입니다. 많은 사람이 정년퇴직을 은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저 직장을 떠나는 것일 뿐, 삶 자체가 끝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 자기 인생이 시작되는 시기죠. 문제는 우리가 은퇴 이후의 삶을 목표 없이 맞이한다는 데 있습니다. 당신은 은퇴 후 무엇을 하며 살고 싶으신가요? 여행, 독서, 손주 돌보기, 귀농 이런 막연한 꿈 말고 일상 속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구체적인 삶의 형태 말입니다. 사례 1 은행지점장이 선택한 경비원이라는 두 번째 직업. 이철수 씨는 정년퇴직 6개월 만에 아파트 경비원으로 새 직장을 구했습니다. 주변에선 지점장까지 하신 분이 왜? 라며 의아해했지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루에 8시간 정해진 시간만 근무하고 책임질 사람도 없고 숫자에 쫓기지도 않아요. 몸은 좀 힘들지만 마음은 편합니다. 무엇보다 주민들이 반갑게 인사해줘요. 나도 여전히 사회 일원이라는 느낌, 그게 참 좋더라고요. 이철수 씨는 이 일을 하며 매일 1만 보 이상 걷고 주민들과 소통하며 정신 건강도 좋아졌다고 합니다. 월급은 예전의 5분의 1 수준이지만 삶의 만족도는 오히려 높아졌습니다. 사례 2 부지점장이 창업한 소규모 반찬가게. 또 다른 사례는 부지점장 출신의 김정희 가명 씨입니다. 그녀는 58세에 명예퇴직 후 바로 요리학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은퇴 후에도 손맛이 좋다는 소리를 듣던 게 자극이 된 거죠. 6개월 뒤 5평짜리 반찬 가게를 열었습니다. 하루에 3,040명 정도 꾸준히 오세요. 제 음식 먹고 힘난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아직도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구나 싶어요. 수익은 월 15만 200만 원 정도지만 자식에게 손 안 벌리고 자립하는데 만족감을 느낍니다.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살아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사례 3 본부장이 선택한 시니어 금융 강사. 마지막으로 소개할 분은 대형은행 본부장까지 지냈던 박선호 가명 씨입니다. 그는 은퇴 후 서울시 시니어 아카데미의 재무설계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수입은 많지 않지만 자신의 경력을 활용해 5,070대 시민들에게 금융 지식을 알려주는 일에 보람을 느낍니다. 내가 살아온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강의가 끝나면 수강생들이 찾아와서 고맙다고 해요. 퇴직한 사람도 이렇게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사실이 참 뿌듯하죠. 지금 그는 은퇴 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사람을 만나고 강의 준비로 늘 공부하며 지냅니다. 정신적으로 활력을 되찾은 셈이죠. 정년퇴직 후 다시 일해야 하는 이유? 물론 생계를 위해 다시 일터로 돌아오는 분들도 많습니다. 특히 국민연금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한 분들은 월 10만 150만 원이라도 벌어야 마음이 놓이죠. 하지만 위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단지 돈 때문만은 아닙니다. 자기 존재감을 유지하고 싶어서, 사람들과의 소통을 유지하고 싶어서,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은퇴 후 일이란 생존을 넘어 삶을 살게 해주는 활동인 겁니다. 은퇴 후 두 번째 직업 어떻게 준비할까? 무리해서 크게 시작하지 마세요. 오히려 작고 단순한 일이 오래갑니다. 반찬 가게, 경비일, 공공일자리, 프리랜서 상담 등 작게 시작한 일이 오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길을 설계하세요. 전 직장 경험은 소중한 자산입니다. 강의, 멘토링, 상담 같은 방식으로 사회에 환원할 수 있습니다. 건강을 우선순위에 두세요. 두 번째 직업은 지속 가능성이 핵심입니다. 무리한 육체 노동보다 정신적 만족을 줄 수 있는 활동이 오랫동안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마무리하며 진짜 은퇴는 마음에서 옵니다. 은퇴란
사회가 나를 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삶의 방향을 새로 정하는 시간이다. 정년퇴직은 인생의 쉼표일 수 있지만 마침표는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인생의 챕터를 여는 기회가 될 수 있죠. 이철수 씨처럼, 김정희 씨처럼, 박선호 씨처럼 말입니다. 당신은 은퇴 후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두 번째 직업, 두 번째 인생. 그 첫걸음은 나도 여전히 쓸모있는 사람이라는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정년퇴직 후에도 은퇴는 없다. 전 은행지점장이 선택한 두 번째 직업의 의미. 100세 시대 퇴직은 더 이상 은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정년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쉬는 것이 상식이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인생 2막을 시작해야 할 시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고위직이나 전문직에 있던 사람들일수록 퇴직 이후에도 사회적 역할을 이어가고자 하는 욕구가 강합니다. 최근에는 전직 금융인, 공무원, 대기업 임원 등 고경력자들이 퇴직 후 제2의 직업을 선택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는 경제적 이유를 넘어서 정체성 유지와 사회적 연결의 지속을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일 왜 필요할까? 경제적 지속 가능성 확보. 국민연금과 퇴직금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평균 수명이 늘어난 현실에서 최소 2030년간의 노후 생활비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가 아니라 경제적 자립 상태 유지를 위한 선택입니다. 사회적 연결 유지와 정체성 회복. 직장을 떠난 후 가장 크게 무너지는 부분은 사회적 역할감입니다. 누구에게도 필요하지 않은 느낌은 곧 우울감과 자존감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신적, 신체적 건강 유지. 여러 연구에 따르면 퇴직 후에도 꾸준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인지능력 저하 속도가 느리고 우울증 발병률이 낮습니다. 특히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대인관계를 유지하는 활동은 뇌 기능 유지에 큰 영향을 줍니다. 사례 1. 전 은행지점장의 현실적 선택. 아파트 경비원. 서울에서 은행지점장으로 32년을 근무하고 퇴직한 박철민 가명 씨는 퇴직 6개월 후 아파트 경비직에 지원했습니다. 그는 처음엔 주변 시선이 신경 쓰였다고 말했지만 몇 개월 뒤에는 이 일이 내 몸과 마음을 다시 살려줬다고 평가했습니다. 장점: 근무 시간이 명확하고 책임이 덜하며 주민과의 인간적 교류가 있다. 경제적 수익: 월 18만 200만 원 수준. 연금 보완 역할. 건강 효과: 하루 1만 보 이상 걷는 자연스러운 활동으로 체력 유지. 이처럼 지나치게 체면을 의식하기보다 일상과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현실적인 선택이 오히려 삶의 질을 높이는 경우입니다. 사례 2. 금융 경력 활용. 시니어 금융 강사로 변신. 국내 모 대형은행에서 본부장을 역임한 이재호 가명 씨는 퇴직 후 서울시 시니어 재무설계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금융 취약계층과 고령자들에게 연금, 세금, 소비관리 교육을 제공하는 활동입니다. 전문성 활용. 금융 실무 경험을 강의 콘텐츠로 전환. 사회기여 노년층의 금융 문맹 해소에 실질적 도움. 정신적 만족감. 내가 아직 필요하다는 느낌이 일의 가장 큰 동기. 이처럼 기존 전문성을 사회적 니즈에 맞춰 재구성하면 업역 전환이 아닌 기능 확장으로 인생 2막을 열 수 있습니다. 사례 3. 부지점장의 생활 밀착 창업. 소형 반찬가게. 은퇴 후 서울의 한 주택가에 5평 규모의 반찬가게를 연 김정희 가명 씨는 원래 은행 부지점장 출신입니다. 정년퇴직 후 6개월간 요리 학원을 다니며 준비했고 현재는 손맛으로 입소문이 나 지역 단골이 많아졌습니다. 창업 리스크 최소화. 대형 투자 대신 소규모 창업으로 안정적 시작. 생활형 창업. 일상과 가깝고 수요가 지속되는 구조. 사회적 연결 유지. 고객과의 교류를 통해 정서적 소속감 확보. 특히 여성 시니어 창업자들에게 적합한 모델로 소규모라도 정기 수입이 발생하고 만족도 또한 높은 구조입니다. 전문가가 말하는 은퇴 후 직업 선택의 핵심 전략. 무리한 창업보다 소소한 시작이 지속 가능성을 높인다. 많은 사람들이 퇴직금으로 큰 창업에 도전하지만 실패율은 70%에 이릅니다. 리스크가 낮고 지속 가능한 구조를 먼저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존 경력과 전문성을 최대한 재해석하라. 과거 경험은 은퇴 후
사회에서 매우 귀중한 자산입니다. 강사, 멘토, 코치, 자문 등 간접적인 기여 방식이 오히려 적합합니다. 지역 기반 활동과 사회 공헌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고령 친화 산업, 시니어, 아카데미, 마을 기업, 사회적 기업 등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공공 일자리나 지원 사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보를 적극 탐색하고 연계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도 현명한 전략입니다. 통계로 본 시니어 일자리 트렌드.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60세 이상 인구의 재취업률은 52.7%에 달하며 그중 대부분이 단순 업무보다는 사회적 의미가 있는 활동을 선호한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조사에 따르면 60세 이후 일자리 선택 기준은 수입 37%보다 건강 유지 및 활동성 41%이 더 중요하게 나타났습니다. 즉, 단순 생계보다 삶의 활력과 자존감을 유지할 수 있는 일자리에 대한 수요가 높다는 것입니다. 마무리 조언. 정년 이후를 진짜 나답게 사는 법. 정년퇴직은 끝이 아니라 전환점입니다. 수십 년 동안 한 업종에서 쌓아온 경력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역할로 재해석되고 재배치될 수 있는 자산입니다. 은행지점장이 경비원을, 본부장이 시민강사를. 이런 반전은 단순한 직업 변경이 아니라 노년을 준비하는 가장 전략적인 삶의 태도입니다. 정년퇴직 이후의 삶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그 답은 돈이 아니라 역할과 의미를 다시 찾는 데 있습니다. 이제는 누구도 은퇴하지 않습니다. 단지 방향을 바꿀 뿐입니다. 그리고 그 방향은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